그래서 분양가의 45% 할인을 받아서 두 개의 동을 매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매매 계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3억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법인은 LTV나 이런 규제가 크게 없기 때문에 대출을 70%를 받았어요. 3억에 70%면은 2억 1천만 원이에요. 근데 실제 분양 거래한 금액은 1억 3,500. 거의 7천만 원 이상의 대출 소득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도 이거에 대출이 가능한지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은 흔히 말하는 통작업이라고 불러요. 동작업 또는 통작업. 서울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나봤자 100% 미분양 이런 건 없잖아요. 80% 미분양 이런 것도 없고 그 정도인데 지방에 가면 얘기는 달라져요. 지방에 가면은 분양이 좀 안 됐다라고 하면은 60% 이상 미분양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분양을 할인을 해도 안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회사 보유분을 이제 좀 늘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든 늘려서 작업을 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은 강원도 모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거의 75% 미분양이었어요. 해당 그 단지가. 그래서 분양가의 45% 할인을 받아서 일반 개별 호가 아닌 동 하나 전체를 다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동을 매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분양가의 45%, 즉 한 60% 이상을 할인을 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계약을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하지 않아요. 기존의 분양 계약을 하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동을 분양가에 맞춰서 3억 정도 분양가였어요. 분양가의 45%는 한 1억 3천 원 500 정도로 각 호실을 다 계약을 해서 한 동. 그래서 그분이 이제 두 동을 이제 매입을 했는데 물론 대출을 받고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서에는 이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3억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법인은 LTV나 이런 규제가 크게 없기 때문에 최대 75%까지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대출을 70%를 받았어요. 3억에 70%면은 2억 1천만 원이에요. 근데 실제 분양 거래한 금액은 1억 3,500. 거의 7천만 원 이상의 대출 소득이 발생하는 거예요. 대출은 일단 받고 있고 이자는 나갈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싼 가격에 세입자를 들여와요. 기본적으로 전세 시세 또는 월세 시세에 한 3분의 1 정도 그 할인된 가격으로 한 3분의 2 정도 금액으로 이제 하면은 세입자는 무조건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미분양이 낮다 하더라도 전세입자는 임차보호증금을 떼일 우려는 크게 없을 거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제 대출금을 상환을 하고 그리고 그 집이 만약에 분양이 완판이 돼서 이제 시세가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하면 시세 차익을 먹고 해당 그 아파트가 15층짜리였는데 총 60가구 그리고 한 가구당 보통 1억을 먹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죠. 집값이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분양 가격의 한 70% 선으로 세입자한테 제안을 해요. 임차보증금 못 주기 너무 지금 어려워졌다. 어려워졌으니까 특별히 할인해서 분양가 70%로 팔 테니까 매매해라. 세입자는 당연히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내가 안 하면은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고 그러면 사는 방법밖에 없는데 30%나 할인? 굉장히 매력 있는 제안이죠. 그래서 대부분 다 매수를 하세요. 세입자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입자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매도인, 그 소유주가 법인인 경우는 특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보통 법인들이 가장 많이 이런 통작업을 하고 그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이거 회사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해당 직원들이 뭐 다른 데로 전입을 해서 굳이 여기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싸게 파는 거다. 그리고 싸게 이렇게 내놓는 거다.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말 제가 만나본 법인 소유주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알고 보면 이제 할인 분양 받아서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커버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소유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서 당연히 기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여기 법인이 뭐 하는 법인인지 뭐 하는 회사인지 이게 만약에 이 법인이 부동산 관련 업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제가 말한 케이스야 거의 100%일 거예요. 최근에 인스타나 페북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정부 정책자금 뭐 지원 누구나 저소득 뭐 저신용자 무직자도 뭐 대출 가능 이거는 사기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오해를 하게끔 만드는 거죠. 마치 정부 자금인 것처럼. 근데 이런 데 가보시면은 대부분 다 여러 뭐 대부업체들 통해서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 한 뭐 10에서 15% 많게는 30%까지 받고 그렇게 해주는 대출이거든요. 이거는 거의 대부업체라고 보시면 되실 거고요. 근데 최근에 확실히 그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요즘 뭐 폐업하시는 뭐 자영업자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직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무직자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무직자는 대출이 어려워요.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지만 소액, 일부 소액만 그 가능하신 금융사가 종종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무직자는 소득이 없는데 대출을 어떻게 해줘요? 못하지.
근데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사기가 발생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 있냐 하면은 노숙자나 청소년, 이제 막 갓 성인된 그리고 대학생들 이런 분들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유인을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해요. 대부업체가 아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데 그들이 작업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한 3개월에서 5개월 걸려요. 어떤 식이냐면은 가상의 회사, 사업자 등록만 있는 회사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직자나 심지어 노숙자나 아니면 대학생들을 여기에 취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요. 그래서 4대 보험을 다 납부를 해요. 3개월간. 그래서 3개월이 지난 후에 4대 보험 납부된 내역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대출을 나가요. 이제 노숙자분 명의로 많이 하시고 대학생들을 좀 최근에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생 입장에서는 5%로 또는 6%로 금리를 받을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아예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죠. 대부업체 아니면. 근데 20%, 근데 4분의 1, 5, 6%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분들이 많이 이걸 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게 분들은 작업대출 진짜 다 가짜로 위조를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그 대출 금액의 50%를 수수료로 제하고 줘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이거 선이자 떼면은 이거 50% 뗀다 하더라도 실적으로는 이자율은 뭐 한 10%밖에 안 되는 셈이다. 뭐가 문제냐? 20% 받을 거 10% 만들어주는 건데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대학생들이나 무직자분들도 당연히 좋아라 하시고 주부들도 많이. 그런데 이거는 명백한 위법행위예요. 사문서 위조, 그리고 공문서 위조, 그리고 정보통신보호법 이거 위조기 때문에 대출을 저렴하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저는 그냥 주민등록증하고 이것만 맡긴 거밖에 없어요 라고 말씀하셔도 법에서는 적극적 가담자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뭐 통장 빌려주고 이거보다 더 심하게 법에서는 다루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분들도 대학생 분이셨는데 빨간 줄 그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벌금 그 1,000만 원 맞고 토해내고 다행히 집행유예가 되었지만 그래서 인생을 되게 하드코어하게 졸업하고 이제 시작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한두 분이 아니라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심지어는 대학생 명의로 만들어서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정부 지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어요. 등재는 어렵지가 않으니까 작업기간 3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이에요. 그리고 재직 확인 전화가 오면 당연히 그 사기 대출 업체에서 받아요. 재직 중이라고. 그래서 이게 사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세요. 수수료를 요구하는 거는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되죠. 선이자 뗀다. 사기예요, 사기. 정상적인 그 브로커 또는 그 허가받은 뭐 대출 중개인들은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게 대출을 받게 되면 수수료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건 100% 사기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은행들 같은 경우는 재직 기간 1년 미만은 대출이 불가한 데가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이제 리스크를 좀 보겠다.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1년 미만의 재직자라는 그 수많은 풀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고객들이 있는데 그걸 다 놓치게 되는 셈이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이직이 워낙 좀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 이직하면은 그러면 해당 은행에서는 그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또 일화가 있는 게 제가 은행에 있을 때도 그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FDS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업체에서 나간 대출의 고객들은 다 연체율이 높다. 그러면 블랙리스트로 이제 등재를 시켜요. 그래서 향후에 이 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대출이 다 불가해요. 이거는 사기꾼들이 워낙 좀 잘 알아서 실제로 전화가 와요. 저한테도 그 블랙리스트에서 빼주면은 바로 1,000만 원 현금을 입금해주겠다. 그래서 그거를 또 막기 위해서 은행에서 시스템들도 이제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근데 항상 사기가 발생을 해야 그에 따른 뭐 차후의 예방이나 이런 것들이 그 후속 조치로 따라간다는 게 항상 한 발이 늦을 수밖에 없어요.